자, 10번째입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의 위험성입니다. 자, 법원 경매 첫 번째, 부동산 경매 입찰표 금액 영 하나 잘못 쓰면 몇 천만 원 다 나와요. 몇 억에서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숫자 잘못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찾아가면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각심 주려고.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만 원, 돈 벌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성이 있어서 항상 영 하나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컨설팅의 함정입니다. 윗바지, 아랫바지에 대한 진실, 이야기 해볼 거고요. 실제로 제가 경매 책에 제가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걸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폐찰 후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수취증을 분실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기자, 자, 경매 푸어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입찰 보증금에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매수인 낙찰이 되었지만 봉투에 입찰 보증금을 실수로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만 입찰 보증금을 미달하게 되면 최저 보증금을, 자, 우리가 입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근데 999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낙찰 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최종적으로 무효돼요. 무효. 낙찰 받더라도. 근데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했지만 입찰 보증금은 이상으로 넣었어. 1,000만 원 이상 넣었어. 1,100만 원 하면 낙찰 받아도 낙찰되지만 나중에는 돌려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서 잔금 치르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 여섯 번째는 경매 Q&A 세 가지와 뭐 이제 오프라인 Q&A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 노블 부자스쿨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다 내용 또 넣을게요.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할 때 영 숫자 하나 잘못 쓰면, 자, 몇 천만 원 날린다. 여러분 입찰 금액표 보셨죠? 입찰 가액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산시 아파트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1억 900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려 1017%를 쓴 거예요. 11억 900을. 영 하나 잘못 썼죠. 여기 영 하나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낙찰됐는데, 실제 아파트 시세는 1억 4천입니다. 보시면 1억 1,09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영 하나 잘못 써서 11억 900에 쓴 거야. 그러니까 영 하나 잘못 쓰면 여러분 난리 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10억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을 1,090만 원을 몰수당하는 거죠. 이해가죠? 이분 실수예요. 이분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있을 때는 한번 동행해드리거나 입찰 금액 동행해드리거나 여러분들 피드백을 줄 때 항상 입찰할 때 저한테 어떤 수강생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시고 진행해도 되다. 아니면 대리 입찰 제도, 불안하시면 대리 입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그 네이버 카페 공지에 있습니다. 대리 입찰 제도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여러분들이 또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판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 착오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못 돌려받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 컨설팅이나 학원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아랫바지나 윗바지에 대한 진실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한 업체도 있지만 뭐 진짜 정말 나쁜 업체도 있죠. 왜냐하면 컨설팅 업체는 내가 1등을 해야지 그 비용을 컨설팅 비용이나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 2등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이 안 나도록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지인들이나 그 학원 수강생 뭐 이렇게 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옆에서 이제 도와주신 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경매 컨설팅을 모르신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 노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실제로 뭐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고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열정 있고 내가 진짜 이 경매 전문가나 내가 진짜 경매 투자자가 되거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로 노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가정 있으신 분들은 엔잡으로 하신 분도 있고 경매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출처예요, 여러분. 환경DB 뉴스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감정가보다는 자, 2,110만 원을 놓게 써서 2억 6천에 썼다고 할게요. 낙찰 받는데 2억 6천에 썼어요. 근데 단돈 2등은 10만 원 차이로 물리쳤어요. 1등. 근데 자, 첫 경매 낙찰의 행운을 거머쥐었지만 자, 이 사람을 호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라는 생각한 거야. 자, 10만 원 차이로 1등으로 최고감에서 2억 6,110만 원을 써서 1등을 받았는데 2등하고 10만 원 차이야. 그럼 2등은 얼마야? 10만 원 빼서 2억 6,100만 원에 적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수준이 수준이 따질 때에는 3등 입찰가 차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 이거는 2등과 한두 명이 소액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까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몰라요. 이 사람이 짜고 치는지 안 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랫바지예요. 아랫바지. 컨설팅 업체에서 3억에 대한 시세를 물건을 2억 7천에 입찰해서 1등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2등은 2억 6,950만 원. 그럼 50만 원 차이네? 근데 2등 입찰자가 같은 컨설팅 업체 직원이면 학원 똑같으면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내가 1등 됐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라. 내가 1등 하지 않냐. 50만 원 차이로. 그렇게 하면서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랫바지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컨설팅이든 학원이든 3억 시세를 2억 7천에 낙찰 받는데 입찰해서 2등이 폐차를 했어. 2등으로 내가 폐차를 했어. 그러면 1등이 2억 8천이 낙찰됐으나 입찰 보증금 1등이 내질 않은 거야. 실격됐어. 그러면 2등이 2억 7천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1등이 컨설팅 업체야. 이 판을 내가 알아. 1등을 해도 입찰 보증금을 안 내면 무효인 거 알죠? 그럼 자, 이렇게 수강생 한 명이나 이렇게 컨설팅 업체 애들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봐봐라. 이렇게 낙찰 받았냐. 그러면서 그 낙찰자는 수강생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수수료를 챙기는 거야. 자, 아는 것이 힘이고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 속임수의 손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혼자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린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됐지만 입찰 봉투에 보증금을 안 넣었어요. 우리 아까 자 보시면 윗바지죠. 1등은 되는데 보증금을 안 넣으니까 실수했으면 이제 무효된 거죠. 이 무효예요, 무효. 그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됐지만 입찰 보증금을 미달됐어. 이것도 무효야. 최고가 매수. 자,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됐죠. 입찰 보증금을 이상이 넣었으면 이거는 최고가 매수인 낙찰 받은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잔금을 넣거나 아니면 그 최저 입찰 보증금 이상에 대한 거를 돈을 돌려받습니다. 계좌번호 적으라 해서. 네, 실제로 법원마다 틀리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남양주에서 자, 실제로 폐차를 했는데 입찰표 증금을 돌려받을 때 수취증을 분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차를 하면 앞에 가서 이 수취증이나 신분증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 수표 한 장을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넣었으면 최저 입찰 보증금 넣었는데 돌려받으려면 이 수취증이 필요하거든요. 신분증이랑 돌려줘. 근데 내가 입찰 기간 투표하는 동안 잠깐 밥 먹거나 커피숍 갔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폐차라고 수표 한 장 넣은 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집행관실 가서 여러분 확인서 작성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욕먹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그래서 항상 이거 잘 간수하고 사진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실제로 여러분 뉴스 기사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자살한 인천입니다. 일가족 3명이 경매푸어입니다. 경매푸어 때문에 요약드리면 느낀 점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지 말라. 그럼 엑시트 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시장, 금리 상황.
자, 이거를 제가 경매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천 일가족이 이제 자살한 사건인데요. 다 같이 2014년도 뉴스고요. 실제로 이 뉴스는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경매를 하는데 경매 직장은 없고 경매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월세 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빌라들을 많이 낙찰 받았더라고요, 인천에.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고 그거를 뭐 전세 두고 뭐 월세 두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도가 안 돼. 근데 그때 시장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매도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점점 대출 이자 올라가고 매도도 안 되고 경매가 넘어가니까 다 자살하는 사건이에요. 낙찰가 80% 빚내서 올인했는데 집 15채가 대출금 막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인터넷에 실제로 한번 쳐보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경매 푸어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를 끝까지 저는 지금 12년 차인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12년 차인데 살아남았고 실제로 이렇게 뭐 실제로 경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매를 할 때는 경매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도 있고 물건의 파악도 있고 지역적인 분석도 있고 되게 종합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 상황도 있고 금리 상황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를 월세를 줄지 매도를 할지 전세를 줄지 시세착오를 할지 사업부를 할지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 가시죠?